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지입니다. 금일 HB 테크놀로지 회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HB 테크놀로지가 회사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전일 나왔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어떤 거? 자회사 HB 옵틱스입니다. 공시 보면서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존속되고 어떤 회사가 소멸되는지 이런 얘기, 그리고 HB 옵틱스를 봐야겠죠. 매출액과 영익이 어느 정도인지, 자회사 그러니까 HB 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스가 얘네들이 어떤 비율을 보고 회사를 합병하는지 봐봐야겠죠. 그리고 이 HB 테크놀로지의 모멘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윌리의 서재 인수 이거에 관한 거 한번 볼 거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건데, 제작사가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HB 엔터라고 사업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2016년에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각도 가능한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이 모멘텀에 대한 거, 그리고 합병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전환권 사채 발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7월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 재무제표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왜 전환사채 발행한지 한번 봐야 되니까. 7월에 전환사채한 거 어떤 자금인지 얼만큼인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전환가액은 얼마였는지, 리픽싱 한도는 되게 중요한 거죠. 리픽싱의 한도는 얼마인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채 옵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옵션에 대한 저의 생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유 지분을 저렴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자금의 사용 내역, 사용력이 아니라 내역인 거죠.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시설 자금이 있었고, 운영 자금이 있었고, 채무 상환 자금이 있었는데, 요거 분기보고서에 있으니까 같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의 차트를 보면서 시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제 마무리 발언까지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12월 8일 자회사인 HB 옵틱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공시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거고, 오늘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은 소규모 합병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한 얘기죠. 원가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결국엔 사업성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거죠. 요즘에 물적 분할이 많았는데 이런 흡수 합병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회사가 사업을 한다는데 나쁠 게 없죠. 경영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거 한번 쭉 보면 되는데, 뒤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HB 옵틱스가 소멸이 될 거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존속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합병의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봐주는 게 좋을 거고, 합병 기일이 있죠. 22년 2월 15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합병의 상대방, 그리고 지금 존속회사는 HB 테크놀로지인 거고, 대표이사는 문성준이고, HB 옵틱스는 원래 자회사가 비상장 법인인데 이쪽으로 흡수되는 거고요. 그런 비상장사를 이제 흡수 합병함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거고, 이 HB 옵틱스 여기 써있죠. 옵틱스의 재무를 한번 보면은 18년부터 20년까지의 재무입니다. 성장성이 조금씩 있는데 약간 이제는 둔화되는 느낌 받고 있죠. HB 테크놀로지가 20년에 적자 전환했었죠. 이런 적자 전환 이후에 21년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흐름 중에 하나로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렇게 매출액도 좀 괜찮고 영익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을 조금 데리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도 한번 봐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이제 9월 10일 지니뮤직의 밀리의 서재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저도 밀리의 서재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UI가 좋습니다. 책도 많고 사업성을 굉장히 넓혀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근데 HB 테크놀로지 말고 HB 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HB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 지배 회사인 거죠. 이 HB 콥이 HB 테크놀로지만 밀리의 서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놀로지인 것 뿐인 거고, 상장사가 2개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비상장사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모멘텀은 어쨌든 밀리의 서재 최대 주주인 HB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테크놀로지가 15% 부여하고 있다. 결국에는 HB 테크놀로지는 밀리의 서재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그거에 대한 IPO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HB코 이게 지배회사인 거고 그러니까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많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파생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지배구조를 보이고 지배구조가 탄탄한 회사의 계열사 현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밑에는 이제 기사 캡처인 거죠. HB 엔터테인먼트가 별그대를 제작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행보는 크게 없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한 번 제작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우회해서 테크놀로지로 수혜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 또한 우회해서 이쪽으로 HB 테크놀로지로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전환 사채권에 대한 발행에 대한 얘기 7월 9일 날 했고 전환가액의 조정을 11월 15일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공시도 한번 볼 건데 전환 사채를 왜 발행할까요? 여기 아래에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엔 이건 돈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4분기부터 적자 지속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 하나로 이제 회사가 갖고 온 게 합병인 거죠. 그리고 다른 타개 하나로 돈을 끌어다 당겨 쓰는 전환사채를 이번에 한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매출액은 컸는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과 적자, 폭이 지속되는 결과를 나타낸 거죠. 다행인 건 회사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환사채권 발행이 400억 규모입니다. 시설자금이 155억, 운영자금이 120억,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이 125억 이렇게 있습니다. 시총이 2천억 중에 400억이나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전환사채다라고 보고 있고 이자율이 0%인 점 그리고 사채 만기일이 26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전환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하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있고 전반적인 얘기 전환 가액은 2,914원이었어요. 낮지 않죠.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최저 조정가액 리픽싱이 2,040원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주주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특이한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채 옵션을 한번 볼 거예요. 옵션이 제3자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문성준과 HB코 얘는 지배 회사인 거죠. 얘네들이 전환사채를 12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코가 최대주주 그러니까 문성준의 회장이라고 보면 되죠. 120억을 꿀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한 옵션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최대주주에 대한 관계인을 보면 HB코가 문성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문씨가 유독 많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가족 경영 가족에 대한 지배구조가 얘네들이 꽤나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게 보고서 보시면 알겠는데 HB 테크놀로지가 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특이하고 이 회사의 규모에 이렇게 이사가 많을까? 결국에 지출인 거죠. 인건비는. 이렇게 지출을 크게 잡을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전환사채 콜옵션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주주인 문성준 씨가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결국엔 이거죠. 보유 지분을 저렴하게 확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리픽싱을 통해서 주식을 싸게 가져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분기보고서를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전환사채 8회차 아까 그 400억짜리의 사용 내역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으로 전부 쓰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설자금에 돈을 쓰지를 아직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설자금이 어디다 썼냐 봤는데 예적금을 들었어요. 파생상품이랑.
지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회사가 주주를 약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 돈이 결국엔 시설에 대해서 가야죠. 이거는 주주라면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 거예요. 일봉은 처참합니다. 근데 월봉도 처참합니다. 바닥을 조금 다지는 것 같더니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시가총액 2천억 수준인데 지배구조가 탄탄한 게 매력적이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고여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주주분들에게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